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의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죠. 이번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평택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오산과 평택만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에는 대우 프루지오와 현대가 있죠. 그래요.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한 뒤 신용평가를 해야 되겠죠. 대우 프루지오는 4.11% 나오고 현대는 3.8% 나와요. 서울보다 거의 3등급 아래죠. 그러니 뭐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D등급이에요. 오산은 서울에 많이 떨어져 있죠. 위에 도시들을 보면 그래요. 과천, 의왕, 수원 밑에 있죠. 또 반대쪽으로 봐도 수원, 성남, 용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요. 서울부터 이렇게 서울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 아무래도 서울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매매 가격을 볼게요. 대우 프루지오는 2016년에 2억 1,500만 원에 거래됐고 2020년에 2억 2,7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거의 안 올랐죠. 1,200만 원 올랐어요. 상승률은 5.58%죠. 현대는 2016년도에 2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0년에 2억 5,800만 원에 거래됐어요. 800만 원 올랐죠. 상승률은 3.2% 되죠. 그래요. 거의 안 올랐죠.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얘기했죠. 서울의 상승률을 74.56%로 본다 했죠. 상승률이 80% 이상은 A등급, 그리고 40에서 80 사이는 B등급, 40 이하는 C등급이라 했죠. 상승률이 40%는 29.8인데 82%인데 오산시 아파트 상승률은 4.39%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뭐 아파트 두 개만 봤으니까. 투자 수익 등급은 C등급이에요. 오산시 신용 등급은 DC 등급이죠. 그래요. 오산 같은 데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겠죠. 아파트가 어때요? 부족한 건 아니죠. 이런데 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망가지겠죠, 도시가. 아파트 가격도 2억 2,700 이렇게밖에 안 하죠. 2억대죠. 그래요. 이런 도시는 잘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요. 어떤가요? 여기도 뭐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아파트가 저가니까. 그리고 어때요? 그래요. 월세가 6천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720만 원 되죠. 720만 원 돼요. 720만 원. 그러면 대략 수익률 어떻게 되나요? 3.6%.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죠.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하죠. 현대를 보면 70만 원. 그래, 한 840만 원 되죠. 840만 원 1년에. 그러면 2억 4천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뭐 3.5, 6%.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가 아파트가.
차라리 포천이 낫죠. 그래요. 서울이 안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5%나 3%가 안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런 곳은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 뭐 대량 공급보다는 이제 품질을 높여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평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는 현대 홈타운이 있어요. 2005년도에 완공됐죠. 또 삼성이 있어요. 1993년도에 완공됐죠. 연이자율 구해서 신용등급을 파악해야 되겠죠. 현대홈타운은 5.9% 나와요. 삼성은 4.55% 나와요. 아주 높죠. 그래요. 한 3등급은 아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연이자율이 각한 신용등급은 D등급이에요. 그리고 현대홈타운 보면 2016년도에 2억 1,8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 1억 5,900만원에 거래돼요. 삼성은 2016년도에 2억 2천만원에 거래됐는데 2016년도 2억 2천만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에 1억 5,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아주 싸죠. 그래요. 현대홈타운은 5,900만원이 하락했죠. 27% 하락했어요. 삼성은 800만원 하락했어요. 아니죠. 29% 이것도 하락했어요. 얼마 하락했나요? 6,500만원 하락했죠. 그래요. 한 29%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죠. 그래요. 경기도에서 이런 곳이 드물죠. 없죠.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는. 지방에서도 이런 곳은 찾기 어렵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그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면 D등급이라 했죠. D등급 마이너스에도 여러 등급은 나눌 수 있겠죠. 하여간 뭐 D등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평택시의 투자 수익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D등급이죠. 평택시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DD 등급이에요. 그렇죠. 뭐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죠. 그냥 정확하게 수치로서 구한 거예요. 평택시에 좀 그래서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구를 봤어요. 2015년도에 45만 7천 명, 2016년도에 47만 2천 명 증가했죠. 2017년에 48만 6천 명 또 증가했어요. 2018년에 50만 4천 명 또 증가했어요. 2019년도에 52만 1천 명 또 증가했어요. 인구상의 문제가 아니죠. 산업별 고용을 봤어요. 2015년도에 17만 1천 명, 2016년도에 18만 1천 명. 직업이 있다는 거죠. 산업별 고용이라는 거는. 직업이 증가하고 있죠. 2017년도에 18만 7천 명 또 증가했죠. 2018년도에 19만 8천 명 또 증가했죠. 2019년도에 20만 3천 명 또 증가했죠. 그 이상한 거예요. 가구수도 보면 더 정확해지겠죠. 증가했겠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을까?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수급을 좀 봐야 되겠죠. 공급과 수요를 봐야 되겠죠. 그럼 뭘 보면 되겠어요? 통계 자료 중에서 미분양 현황을 보면 되겠죠. 미분양 현황만 보면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공급이 많으면 미분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서울을 볼게요. 경기도도 있지만 뭐 경기도까지만 볼 필요는 없고
서울 보면 2015년도에 494채죠. 2016년도에 274채 감소했죠. 2017년도에 45채 급격히 감소했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2018년도에 27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2019년도에 151채 이것도 거의 뭐 서울시 규모로 생각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2020년도에 58채 그렇죠.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거죠. 공급이 없는 거죠. 이제 건설 쪽에서는 그래 신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어서 못 파는 거죠. 평택시는 어떤가요? 2015년도에 2360채죠. 서울은 494채죠. 평택시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도시가 494채인데 한 50만 도시가 2360채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2016년도에 2770채예요. 50만 도시에서. 서울 2016년도 274채죠. 10배가 있죠. 안 올라가겠죠. 도시 규모는 20분의 1인데 건설사에서 못 파는 책이 서울보다 10배가 많죠. 그래요. 그리고 2017년도에 837채 많은 거예요. 서울 20배가 크니까 서울로 치면 몇 채가 있는 건가요? 16만 채가 미분양된 거나 마찬가지죠. 인구로 따지면 아니죠. 8,000채 한 16,000채가 미분양된 거나 마찬가지죠. 2018년도에 또 857채 안 올라가겠죠. 빠지겠죠. 서울로 치면 언급했듯이 인구가 평택시보다 20배가 많으니까 한 16,000채가 미분양된 거죠. 서울도 미분양이 16,000채가 되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빠지겠죠. 평택시가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927채 서울로 치면 18,000채가 미분양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당연히 빠지죠. 2020년도에 319채로 줄었죠, 지금. 서울로 치면 한 어떤가요? 6,000채. 한 18,000채에서 6,000채로 준 거죠. 물론 꼭 인구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현실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파트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가요? 안 올라가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죠. 그래요. 평택시는 평균 한 28% 하락했죠, 오히려. 아파트라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다른 상품하고. 핵심은 뭐라 했죠? 쉽게 공급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라. 그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핵인 거예요. 서울시 아파트라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공급되고 쉽게 수요할 수 있게끔 하라. 그게 답인 거예요.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죠. 특별히 뭐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만도 아니죠.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평택시 보면. 왜, 뭐가 이상한가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보세요. 미분양 아파트가 대폭 감소했죠. 그래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등급이 낮다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큰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한 30% 빠지면 더 빠질까봐 겁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가요? 월세가 작지가 않아요.
월세가 작지가 않고 가격은 또 매우 저렴하죠. 그래요. 빠졌다 해서 겁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딱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 상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 아파트를 한번 봤어요. 뭐 현대홈타운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을 봤어요. 1994년도에 지어진. 항상 그 평택 아파트가 빠지기만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006년도에 1억 1,300만 원 했어요. 14층이. 그때 미분양이 73채였어요. 그래요. 2007년도 1호는 2016년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2006년도 미분양 현황이 없어서 그래요. 통계 자료에. 2007년에 어떻게 되나요? 1억 3,200만원. 2006년에 비해서 올랐죠. 그래요. 미분양이 327채였어요. 2007년 10월에. 그리고 2007년 12월에 189채였어요. 그래요. 뭘 알 수 있나요? 300채 이하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올라간다가 맞겠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억 3,200만 하던 게 또 올라서 1억 6천만 했어요. 적게 오른 게 아니죠. 이때 미분양이 189채예요. 근데 2009년도에 하락했죠. 1억 5,500만 원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분양이 1,500채로 증가하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300채죠. 300채에서 300채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가요? 됐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 해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뭔가요? 공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입증이 되죠. 여기서 좀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평택시 아파트를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된다는 얘기죠.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76만원, 현동타운 500만원에 76만원이죠. 작지가 않아요. 1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900만원 되죠. 그럼 1억 5,900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한 6% 가까이 되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600만원이면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한 5천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큰 부담은 안 가죠. 물론 현금으로 사면 좋겠죠. 근데 현금 5천만원만 있더라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1년에 7,600만원 벌잖아. 760만원 벌잖아요. 10년이면 7,600만원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따져도 현금으로 다 샀다 하더라도 꽤 되죠. 그래요. 한 1억 5천 투자해서 7천만원 벌면 어때요? 몇 프로 수익인가요? 한 45% 수익 난 거죠. 그래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500만원 보증금에 한 70에서 80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정부 정책이 좀 엉망이니까 임대주택 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300채에서 이제 300 미분양이 300채로 줄었으니까 올라갈 조건도 됐다는 거예요. 상승 시기가 임박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또 다시 증가하면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월세가 많죠. 안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상승 시기가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정부는 지금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억제하고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고 또 임대주택도 억제하고 있는 거죠. 임대주택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감소하면서 또 임대료는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추었어요. 평택시가 괜찮아요. 지금 이런 아파트 많겠죠. 평택시에는. 근데 평택시 지도인데 평택시에도 중앙이 있죠. 고덕이 좀 유명하죠. 고덕면이 있죠. 그래요. 또 저쪽에도 그래 고덕 옆에 또 지제인가 있죠. 거기도 좀 유명하죠. 근데 평택이라고 해서 다 그 싼 건 아니에요. 고덕 국제 신도시 8하고는 2019년도에 완공됐죠. 근데 6억 1,300만 원 하죠. 신형 평택 비전지 웰 프로지오는 2019년도에 완공됐는데 4억 6,500만 원 하죠. 그래요. 근데 크게 이점은 없어요. 비싼 거는 새 아파트는 평택 쪽은 뭐 평택에 사는 이는 뭐 살 수 있겠지만 평택에 사는 이가 아니라면 굳이 살 이유는 없어요. 전세가 얼마인가요? 8하고는 이 월세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지어져가지고 6억 1,300만 원인데 임대료가 전세로 2억 3천만 원이에요. 한 37%밖에 안 된 거죠. 정상일 수도 있는데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고평가된 걸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서울도 50% 이상 되죠. 37%밖에 안 되니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고평가일 가능성도 커요.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급이 낮잖아요. 굳이 6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고덕의 새 아파트를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신형 평택 비전 GBL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4억 6,500만 원 하는데 2019년도에 완공됐죠. 그래요. 크게 뭐 메리트는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월세 계산해보면 1년에 1.85%밖에 수익 안 나요. 별 메리트는 없죠. 그래요. 근데 어떤가요? 현대 홈타운과 삼성은 메리트가 있죠. 있죠. 가격이 싸죠. 1억 5천만 원대죠. 그래요. 현대 홈타운을 봤는데 364세대예요. 주택은 어떤가요? 특별히 이상 없죠. 멀쩡해요. 좋아요. 가격이 싸다 해서 서울 아파트와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40평대 다 똑같지 뭐 평택에 지은 아파트라 해서 더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삼성은 어떤가요? 624세대죠. 작지도 않죠.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이걸 사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 집값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죠. 서울 아파트가 더 올라가 버리면 길바닥에 나눌 수도 있죠. 사놓으면 뭐 괜찮겠죠. 길바닥에 나앉을 염려는 없죠. 근데 이런 집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놓고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거죠. 입주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돼요. 입주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근데 서울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월세가 센 거는 어떤가요? 월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죠. 구매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무주택자가. 그래요. 구매력을 키우는 데는 이런 저가 아파트,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평택시 저가 아파트들을, 평택시는 저가 아파트들이 많죠. 두 개를 예로 들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